자, 이제부터는 그 페이지를 갖고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하면 내 글이 혹은 내가 올린 게시물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갈까 하는 거를 좀 핵심만 딱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에 사실상 이제 그 결론이기도 하고 그 핵심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마저 한 다음에 좀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자, 우선 누군가한테 내 글이나 게시물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일단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사람들한테 실제 의미 있는 정보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읽을 거리가 될까? 이거를 판단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뭐부터 분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네, 내 글을 보여주고 싶은 나의 대상 고객이 누구인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대인가 30대인가 아줌마들인가 아저씨들인가 학생들인가 뭐 취업준비생들인가, 이게 명확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글을 읽고 또 어떤 타입의 어떤 그 글들에 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 사용자는 미안하지만 지금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구성 인원의 거의 한 30, 한 5%? 그 이상이 20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대 좀 있고, 오히려 3, 4, 50대가 좀 적은 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3, 4, 50대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그 20대가 주력으로 형성이 되긴 했지만 정작 이 페이스북 문화를 선도했던 건 오히려 3, 4, 50대가 많아요. 그 예전에 그 자기 그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놓고 그 스카이프로 통화하기, 그 뭐죠, 이게 전화로 통화하기엔 통화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스카이프로 이렇게 그 인터넷 통신하다가 야, 그거보다 메시지가 더 편하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죠, 타이핑이 좀 되는 분들이 이게 넘어오기 시작했던 게 이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페이스북 그 이렇게 중장년층 사용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자녀를 해외 유학 정도 보낼 만큼의 수준이 되는 이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로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시골 구석 가고 하면 뭐 페이스북이 뭔지도 몰라요 하는 분들이 수록하지만 의외로 도예지나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 가보시면 연령과 무관하게 페이스북 사용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같이 공부하러 오셨던 분이 그 치과 저기 선정릉 쪽에서 치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치과 오프라인으로 왔던 고객들 있잖아요. 그분 명단들을 페이스북에다 넣어보면 맞춤 타겟을 만들 때 그중에 페이스북 사용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 이렇게 숫자를 뽑아주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선정 내거리에서 한 2년 정도 치과를 해서 그동안 이제 오신 고객 리스트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넣어보죠. 몇 명이나 지금 페이스북 사용하는지 보게요 라고 넣었는데 보통 아무리 못 나와도 한 35%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절반가량 정도, 절반 정도 나오고요. 거기는 1000명 넣었더니 700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강남 일대에서만 딱 그 2년 동안 그 모은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치과는 치과지만 이제 그 뭐 나이 드신 분들 임플란트보다는 주로 이제 그 젊은 층들의 그 교정, 치열 교정, 치아 교정 쪽이 전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강남권의 젊은 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업종은 거의 60%, 70%도 이미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를 그래서 주 타겟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분들의 지금 행동 특성인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 통계이긴 하지만 크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지금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 않는 게 하루 평균 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 3시간에서 많을 때는 4시간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아무래도 PC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데 굳이 모바일을 쓰는 거는 이제 이동 중인 시간, 이럴 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전에도 굳이 집에 앉아가지고까지 화면을 보느니 어떻게 해요? 이불에 누워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우리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가려다가 지금 휴학을 했는데 얘는 집에 오면요, 아버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지방에서 이것만 그나마 요새 까톡거리는 소리가 좀 덜 들려서 다행이에요. 잠자리에서 깨가지고 잠들 때까지 줍습니다. 자, 선호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스타일,
또 어떤 컨텐츠를 쓰면 먹힐까?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동영상 컨텐츠를 끝까지 보는 비율입니다. 43.1초까지 보는 게 46%. 그 이상 안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더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이미 절반 이상은 43초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 30줄. 그 이상은 안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림, 일러스트, 뭐 카드 스토리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카드 뉴스 같은 거. 아무리 많이 길어봐서 그거 가봐야 7장 정도까지 보고요. 사진 10장 이상 안 보고요. 인포그래픽 마찬가지로 10장 정도밖에 안 보고.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대해서 각각의 우리 그 잠재 고객 대상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고객 구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예시로 그냥 20대의 어떤 그 라이프 패턴을 보여드린 거지만 그 좀 큰 광고 회사들 가보시면요. 그 연령별, 성별, 라이프 스타일 조사 자료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요. 광고업체 쪽에서는. 뭐 40대 남성 스타일을 뭐 우리가 그쪽을 주 타겟으로 하는 아이템이다 그러면 그 여기 20대 거를 볼 일이 아니고 40대 남성 스타일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의 주 타겟 고객이 어디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모바일에서 혹은 PC에서 어떤 콘텐츠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객한테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고 하면 그건 그냥 사치입니다. 고객들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자, 요거는 메조미디어 쪽에서 올해 초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자, 올해 디지털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가 보시면요. 컨텐츠, 동영상, 광고, AR, VR, AI,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개인화, 프로그래머틱, 모바일. 아마 이 프로그래머틱 같은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의미의 그 프로그래머틱이냐면 이제는 광고 기법이나 이 세일즈 기법들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발전했냐면요. 우리 고객들이 어떤 고객인데 무슨 광고에는 반응을 하고 무슨 광고에는 반응을 안 해. 혹은 어떤 상품을 하나 샀는데 그 상품을 산 다음에 다음번 상품을 살 때까지는 보통 한 달 내지 2달이 걸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면 이 사람한테 5%짜리 쿠폰을 뿌려주고 어떤 경우는 10%짜리 프로그램 그 쿠폰을 날려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고객 행동 패턴에 맞춰서 그 사람의 다음번 그 구매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아예 프로그래밍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어느 그 조건식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동으로 그 다음 액션을 그 사람한테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래매틱 광고 혹은 또 이런 경우 이런 패턴을 보이면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 광고를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광고를 중단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주식 혹시 하는 분들 계세요? 프로그램 매돈 매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일정한 그 수익률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 그 주가가 올라가면 매출을 이 타임에 몇 프로를 팔아. 얼마이라도 떨어지면은 더 손해 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갖고 있지 말고 매출을 팔아버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프로그램으로 짜놓고 인간이 시간 기다렸다가 이걸 매도 매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광고도 요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타겟을 어떻게 좀 더 잡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마당인데 실제로 컴퓨터를 잘하고 이쪽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아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이 광고를 싫고 이러이러한 광고에서는 이 광고를 빼버리세요까지 지금 가 있다고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래머틱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볼 대상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어떤 글을 쓰라는 얘기야? 어디에 올려야 되지? 그다음 어떻게 이게 그 순서를 태워야지 이게 확산이 일어나지? 언제 올려야 될까? 공유는 어떻게 시키지? 그리고 한번 올려진 글에 고객들의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내가 댓글을 대응을 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어떤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더 나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분석입니다. 분석. 패턴 분석, 성과 분석. 그리고 그 속에 그 이면에 있어야 되는 건 항상 고객 DB를 어떻게 더 정교화시킬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 7가지의 기준을 조건으로 한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글을 쓸까? 이거 할 때는요. 우선 글을 가져올 수 있는 글 출처, 소재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일 좀 편하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은요. 딴 데서 얻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SNS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SNS이기 때문에 SNS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한테 퍼뜨려도 괜찮을 것 같은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빨리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페이스북에 관한 한 뭐 저 같은 사람이게 되는 거죠.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 요새 보면 뭐 조국 교수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 트위터 시절에도 워낙 팔로워들이 많았던 분이지만 페이스북도 꾸준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같은 무슨 선거 시기가 되거나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이분이 짤막짤막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권위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내용도 또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굳이 내 입으로 하느니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를 대신해서 더 잘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지만 블로그의 어떤 그 신규 테마를 굳이 제가 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뒤져봐요. 웹에서 뒤지든 뭐 SNS 뒤지든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적힌 글이 있으면 그 글을 먼저 제가 따와요. 그리고 읽어봐요. 어떤 글이 있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근데 쭉 읽어보면요. 아쉬운 구석들이 꼭 있어요. 요건 요 부분은 요건 좀 더 깊게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내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건데. 라고 해서 먼저 오리지널 글이 굉장히 내가 추적하는 테마에 비추어서 굉장히 신선한 글인데 내 고객들 혹은 내 독자들을 상대로 할 때는 뭔가 이 부분이 부족해라고 생각되면요. 저는 그 부분만 써요. 자, 이런 기능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능을 내놨어요. 뭐 뉴스 매체 같이 고정 독자를 일정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어떤 매체들한테 페이스북하고 아예 컨텐츠를 다이렉트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고객들이 우리 글을 얻기를 원하면 최대한 빨리 보여준 것과 동시에 내 블로그나 뉴스 매체에다가 페이스북 광고를 나눠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설정도 어렵고 그 개념도 새로운 거라서 어렵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스턴트 아티클이 뭐지?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IT 동아에 그 기자 한 분이 그거를 잘 써놨어요. 해설을 잘 해놨어. 이게 이런 매체고요. 이런 뉴스 매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꼭 좀 한번 써보고 뭐 볼만합니다라고 하면서 워드프레스에다가 어떻게 플러그인을 갖고 와서 까는지까지도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쭉 해봤는데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이네 싶었는데 이걸 쓸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하나 썼죠. 자, 이런 기능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는 다 이분 글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 입장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옛날 같았으면 그분이 쓴 글을 위해서 거의 A4 몇 장을 더 썼어야 될 그 글을 이제는 그분 링크 하나만 딱 붙여주고 나는 거기에 보조적인 글을 그냥 A4 한 장만 써서 올리는 거죠. 뉴스피드나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미 연재를 하고 있는 글들이나 이미 SNS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 글을 모니터링만 해도 어떤 글 소재가 충분한 경우는 그 사람들 거부터 가져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은 시의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게 이제 이메일에 뉴스레터 같은 거.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글감을 얻어오고 싶으실 때는 어떤 좋은 리포트 같은 게 우연히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사이트 가보면 꼭 나오기 전에 뭘 요구해요? 이메일 리스트 남겨주세요.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등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이트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와요. 이메일 함으로 차곡차곡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좀 긁어가지고 또 남분한테 공유하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들도 뭐 전문 블로거나 기자들 글, 뭐 예전에 네이버에 뭐 오픈캐스트 같은 거, 요새는 다음에 브런치 같은 경우, 브런치 같은 경우는 거의 글을 쓰겠다는 분들, 저자가 되겠다는 분들의 글만 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수준이 높죠. 그런 걸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도 이게 리스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친구 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내가 필요로 하는 글만 골라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한 키워드로 묶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엔 다른 데를 볼 필요도 없고요. 뭐 소셜 네트워크 뭐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뭐 마케팅 뭐 이런 키워드로 그런 글만 계속 올리는 뭐 교수님들 몇 분, 아니면 그런 글을 전문으로 올려주고 있는 페이지 몇 군데, 아니면 그런 글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룹 같은 거를 한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그 리스트만 딱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신규 글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 그래서 뭐 빈 글을 쓰는 방법, 구글 알림이를 쓰는 방법, 인스타그램에 어떤 특정 관심 키워드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 어쨌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초기 글감 소재를 얻어내시든 간에 꼭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의성. 미안하지만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은요, 내 개인 타임라인에 올리는 글이건 페이지에 올리는 글이건 할 거 없이 라이프 타임이죠. 보여질 수 있는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요. 보세요. 이게 지금 통계가 나온 게 몇 년 되긴 했지만 이런 통계는 쉽게 안 바뀌는 거라서요. 이 녹색 선이 코멘트, 그러니까 내가 올린 포스트에 댓글이 붙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에버리지 라이크. 그러니까 좋아요가 발생하는 수준이에요. 콘텐츠가 하나 딱 오는 게시물 올라오면 2시간 17분을 기점으로 묘하게도 요 정도 시점을 기점으로 어때요? 댓글도 없어지고 어때요? 좋아요도 없어져요.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누적치인데 지금. 그러면 사실상 어떤 글이 올라가고 나서 2시간 20분 정도면은 포스트의 유통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라이프 타임의 끝이에요, 사실은. 요거 앞으로 페이스북이 28일까지 추적해 주거든요. 하나의 글이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28일까지 글이 몇 명까지 올라가는지 추적을 꼭 해서 나중에 인사이트라고 해서 그래프 도표로 딱 테이블로 만들어줘요.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도 변동이 없을 거란 얘기거든요. 여기 2시간 안에 일어나는 액션이 전체 액션의 거의 7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기다려봐야 25%밖에 안 일어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 글은, 그러니까 어떤 포스트는 그 글이 좋건 싫건 간에 뭐 이렇게 질이 얼마나 좋건 간에 이 생명력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의 전파 범위를 넓히고 싶으면 2시간 안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75%의 승부가 거기서 끝나요. 그냥 2시간 안에. 그러니까 내 글이 오늘 올려놓은 게 내일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될 것 같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내일의 새 글이 나와요. 그 사이에 내 글은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이 글을 태우셔야 되냐면 이 순서로 태우시는 게 맞아요. 오리지널 글이 생기면요, 원글이죠. 원글은 내 블로그나 혹은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내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SNS, 난 블로그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어서 그냥 SNS 하나로 승부를 볼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원래 쓰는 내 오리지널 컨텐츠는 이 중에 하나에다가 먼저 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올린 글에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붙죠. 그 글의 링크를 가지고 어디다 태우냐면 페이스북에 페이지한테 태워요. 대부분의 경우 이걸 자꾸 내 담벼락으로 먼저 갖고 가시거든요. 뭐 그거 뭐 말리진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페이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지금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페이지가 없는 사람이 몰라도 있으면 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의 프로필이다 보니 사람이 아니어서 사람한테 하는 직접적 어떤 전달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도록 지금 제한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올려진 글이 누군가한테 노출되기를 원할 때는요, 항상 사람의 손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페이지가 좋은 점은 어쨌든 올려놓으면 누구한테나 보이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만약 이걸 내 타임라인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거 전체 공개를 해서 하면 누구한테나 보이겠지만 만약 친구만 보기, 뭐 나만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이 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지정된 사람들 외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설령 링크를 갖다가 뿌려도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여지는 경우도 충분히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만인에게 보일 수 있는 페이지에다가 글을 링크를 태워서 올리시고요. 여기에 올려진 글을 어떻게 이제 내 페이지, 아니 내 타임라인, 혹은 친구의 타임라인, 혹은 이거 메시지로도 날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에다가 날릴 수 있어요. 내 쪽으로 가져온 걸 그룹으로 다시 태우든가, 여기에 있는 걸 직접 그룹으로 태우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왜냐하면 내가 관리자로 있는 그 페이지라면 그 내 친구들 망에다가 이 글을 태우는 건 내 자유거든요. 혹은 공동 관리자가 있으면 공동 관리자 친구, A 관리자의 친구, B 관리자의 자기들 친구, 이렇게 해서 확산 범위를 넓힐 수가 있죠.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입해 있는 그룹 쪽에다가 그룹 멤버로서 올리는 건 무제한 허용되거든요. 거기서 스팸이라고 인정해가지고 그쪽 그룹 관리자한테 이렇게 퇴출당하지만 않는다면. 예. 그리고 멤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글을 올릴 때 그 단순히 그 내 타임라인에다만 그냥 그 잠깐 올리고 그 말아버리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2시간을 넘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도 몇 번 해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그 페이지 글을 올리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훈련해보라고 하는 게, 그냥 페이지에다만 글 하나 올려놓고 가만 기다려 보세요. 몇 명한테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100명한테도 안 가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만들어 놨는데. 왜? 활동을 안 했는데요. 개인 타임라인에는 사람들이 막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붙여주니까 자기도 신나가지고 댓글도 붙이고 답글도 붙이고 막 그러는데, 페이지에다 글을 올리면 아무도 좋아요를 안 하고 아무도 댓글 안 남기거든요. 왜? 거기는 광고 찌라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교류하는 사람, 친구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페이스북 사람들이. 친구도 아닌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좋아요하고 거기다 댓글 남겨놓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안 남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뭐야, 기껏 올렸는데 댓글도 없고 댓글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안 해. 예. 서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에요, 이제. 댓글 없는 거 내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이 그렇게 판단하죠. 들어오는 응답도 없고 나가는 응답도 없네. 이거 뭐하러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달률을 뚝 떨어뜨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흐지부지해서 없어져 버려요, 이 페이지가. 악순환이라니까, 항상.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계속 링크를 태워서 날려야 돼요. 내가 나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봐주지 않아요. 꼭 상업적인 게 아이들의. 그럼요. 내 어떤 글이나 예. 그것도 2시간 안에 생방송이에요. 그럼 반응을 한다는 게 꼭 답글을 달아야 되나요? 아니면 좋아요만 눌러도 반응으로 연결 주시나요? 참여로 인정하죠. 좋아요만 눌러도. 근데 문제는 좋아요는 어떤 글이 많이 전파가 돼서 누군가한테 익혔을 때 나 이 글 읽었어요라고 눈도장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에요.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뿌려지진 않아요, 사실은. 해보시면. 공유가 일어나야 돼요. 공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유가 일어나야만 그게 누군가의 그러니까 내 담벼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참여할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지, 좋아요도 물론 알림은 가요. 다른 사람들 아무개님이 무슨 글에 좋아요 하셨습니다라는 알림 정도는 가는데 그걸로는 사람들이 유인되어 오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노출도 그렇더라고요. 예. 누가 댓글을 달아주면 그 댓글 다른 것이 하루 지나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좋아요는 100번 눌러봐야 노출이. 자, 그래서 이 시간 항상 2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2시간짜리 생방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안에 시청률을 못 올리면 내 글은 2시간 이후에는 없어지는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뜨리는 거, 이거 항상 하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공유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네. 그게 안 붙어 있으면 안 해요. 왜? 우리 옛날에 그 심리 그 테스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 열이면 열을 붙들고서 만약 내가 어디 아파서 도움을 청할 때
저 사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저기 길 가는 아줌마 저 빨간 옷 입은 아가씨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 100% 도와준대잖아요. 왜? 책임이 나한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뭐 해주세요라고 안 하면요, 뭐 네가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그걸 보라고 그냥 네가 올린 거지. 그거 내가 굳이 뭐 어떤 액션을 꼭 취해줘야 되나? 이래요. 실제로 공유해주세요라고 하면요, 공유하지 해달라는 얘기 안 했을 때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올라가요. 도달해 실제로. 하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너무 자주 하면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뭐 하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부드럽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넘어가요. 예.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의견들을 주세요. 제일 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A, B 사진 2개 올려놓고 나서요, A가 더 좋아 보이세요? B가 더 좋아 보이세요? 사실은 A냐 B냐를 가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은 다 기호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걸 물어놔도요, 어떤 사람은 A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B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A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B가 왜 좋다고, B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예. 또 B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A가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의 의견을 더 넣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도달률을 높이는 제일 그 상업적 포스트 중에 제일 그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2장 딱 하는 거요. 여기에 세 군데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지 맞춰보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 3개를 찾으려고 뚜렷하게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액션을 요구하면서 어떤 재미적인 요소를 주면은 그게 의외로 사람들의 흥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자기 혼자 보기에 아까우니까 또 퍼나릅니다. 또 그러니까 공유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치킨 가지고 잘 해보세요. 이 치킨에서 부족해 보이는 건 뭔가요? 자, 그리고 이 반응입니다. 요거는 쭉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예,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질문 많이 남겨라. 첫 댓글을 비워놓지 마세요. 누군가가 득달같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면 좋은데 안 달아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멍석 아무리 넓은 거 이쁜 거 펴놔도요, 맨 처음에 나가서 춤추라 그러면요 아무도 안 나와고 쭉쭉거리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 예,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딴 사람이 해주면 더 좋고요. 정 없으면 나라도 가서 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누군가 한마디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예, 답글하시고요. 개별적으로 답글하시는 게 좋고요. 급하면 뭐 좋아요 아이콘이든지 공감 아이콘이든지 뭐 잘 쓰시면 좋고요. 이게 워낙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존칭 쓰시는 게 좋고요. 나이를 떠나서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반말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죠? 그 지금 뭐 이렇게 뭐 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과 얘기하고 막 그런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 기껏 지금 무슨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딱 사람들이 의견 내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썰렁해집니다. 왕따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공유해주는 분들한테 특별히 감사하시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꼭 내 글을 올려놓고 나서 사람들이 내 글에 반응하면 그거에만 반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글에 대해서만. 이게 아주 도둑놈 진보예요. 예,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누군가가 내 글을 보고 거기에 그냥 보고 가버렸어도 되는데 이런 행위를 남겨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 사람 담벼락으로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글에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해주고 좋아요 표시를 해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오늘 뭘 올렸지? 라고 가가지고 그 사람 글에 내가 좋아요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상대방 담벼락에 답방해서 댓글을 남겨라. 이게 이분이 내 댓글을 해준 거에 대한 나의 정당한 가품 행위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깊어지고요. 서로의 관계가 넓어지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올린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다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이거를 안 하면, 예, 여러분의 페이지 확산, 그 팬들의 증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래서 1:1 메시지 항상 하시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정말 좋은 댓글 있으면 막 칭찬도 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붙여주신 분이 계시네요. 정말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으면 더 좋아가지고 나중에 더 활발하게 댓글을 퍼 날라줘요. 내가 하는 만큼만 돌아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잠깐 쉬죠.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면 도대체 페이지에 올린 글은 이 글이 누구한테 어떻게 퍼졌네요 라고 친절하게 그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줘요. 이걸 포스트 인사이트, 게시물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으면요 올린 글 밑에 항상 뭐라고 해요? 몇 명에게 도달이라는 그 파란 글씨가 나와요. 파란색 글씨는 링크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클릭을 띵 하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이 글은 어떻게 현재 스코어가 퍼졌습니다라고 그 현재 전파 도달된 현황표를 보여줘요. 요게 그겁니다. 요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도달수가 921개. 그리고 좋아요나 댓글 공유 이걸 참여라고 그래요. 반응이 일어난 게 16개. 근데 보면 이 16개가 좋아요 13개, 공유 3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것도 다시 또 이 13개와 3개를 다시 또 쪼개서 이렇게 나눠줘요. 게시물에 13개 하나, 공유물에 0개 2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게시물에 나오는 반응은 내가 올린 이 내 게시물에 나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 근데 실제로 보면 좋아요도 더 있고 그 다음에 공유도 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게시물 아닌 영역에서 또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연쇄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유를 하나 해갔잖아요. 누군가가. 공유한 게시물로부터 또 추가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추가 반응이 뭐냐면 좋아요 댓글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또 공유를 한 거예요. 2명이. 그래서 3명이 공유를 시킨 거예요. 이 2차 공유가 자발적으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포스트가 좋은 포스트입니다. 왜? 돈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전달받은 거를 또 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글은 이 이후 단에서도 공유가 또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포스트가 잘된 포스트냐 혹은 특히 이제 좀 더 널리 많은 사람한테 전파된다는 좋은 포스트냐를 가르는 핵심 그 키는 어디냐면요. 게시물 포스트 그 인사이트를 열어봤을 때 2차 공유가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리고 글에 인해서 결과 이 글이 항상 그 링크를 만약 갖고 있었다 그러면 게시물이 그냥 전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시물로 링크를 타고 우리 사이트로 유인을 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링크 클릭 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기타 클릭 수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요 링크가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뭐 페이지 네임, 그 다음에 여기 연관된 이름, 내 이름, 시간 이런 것도 다 링크거든요. 클릭하면 이런 거 눌리는 거 아니면 여기 뭐 더보기 같은 거 있으면 더보기 누르는 거 이런 거 다 기타 클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트로 넘어오는 역할은 못해요. 이 기타 클릭은. 중요한 건 링크 클릭. 그리고 사진이 좀 종교 있으면 사진 조회 이런 게 조금이나마 우리 포스트의 내용을 좀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2개의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그거 항상 보는 훈련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 오늘 누가 어떻게 좋아요 했어요 라는 항목들이 있으면 꼭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DB로 체크하고 메시지 감사 메시지 날리고 또 시트로 관리해 가지고 또 추가하고 하는 것들. 요거 하나는 그냥 덤으로 알아두세요. 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이 페이지가 정말 남들에 비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내 스스로를 측정해보고 싶을 때 가볼 수 있는 사이트가 아고라 펄스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있네요. barometer.agorapulse.com 이렇게 가보시면 그 여기 사이트에 가보면 당신 사이트를 여기다 추가해서 벤치마크 해보세요라는 벤치마크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 이름을 한번 넣어봐 보시면 정상적으로 오렌지 퍼포먼스는 에버리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몇 명에서 몇 명 정도의 팬을 갖고 있는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 입장에서 볼 때 이 오렌지가 평균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 페이지가 현재 보이고 있는 거를 까만색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보면 도달이죠. 이거는 평균 대비 내가 좀 떨어지는구나. 근데 참여는 뭐 그렇게 뭐 쏘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 만들어 놓고 별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페이지를 가지고 이 아고라 펄스 쪽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아, 내 페이지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 평균 대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 잘하는데 어떤 부분 좀 못하고 있네. 이런 것들 좀 측정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그 타임에 한번 아고라 펄스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